팟캐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행동하는 희망의 힘. Dreams come true.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행동하는 희망의 힘이라는 제목의 시 한 편입니다. 네, Dreams Come True라는 부제도 붙어있죠. 맞아요. 보내주신 자료를 읽어보는데 이게 짧은 글인데도 생각할 거리를 정말 많이 던져주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희망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점에서요? 보통은 막 어둡고 힘든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남는 한 줄기 빛? 약간 그런 수동적인 느낌이 강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 시는 희망을 아주 적극적이고 뭐랄까 힘이 넘치는 에너지원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시를 한 구절 한 구절 곱씹어 보면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희망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한번 새롭게 조립해 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이 시가 말하는 희망은 대체 뭐고 그게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져서 결국 꿈을 현실로 만드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거죠. 이 시가 재미있는 게 각 구절이 마치 도미노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아, 도미노처럼요? 네, 첫 구절이 넘어지면서 다음 구절을 쓰러뜨리고 그게 또 다음으로 이어지면서 마지막에는 아주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죠.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도미노부터 한번 건드려 볼까요? 시작부터 아주 도발적입니다. 희망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출발을 결심하는 순간에 생긴다. 네, 저는 이 구절이 좀 의아했어요. 보통 판도라의 상자 이야기처럼 모든 나쁜 것들이 다 빠져나가도 마지막에 상자 밑바닥에 남아있는 게 희망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다들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왜 굳이 생긴다고, 그것도 결심하는 순간에 생긴다고 했을까요? 바로 그 남아있다와 생긴다는 표현의 차이가 이 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아, 남아있다는 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 조건에 따라 남겨질 수도 있고 어쩌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내 손밖에 있는 느낌이죠. 하지만 생긴다, 특히 결심할 때 생긴다는 건 희망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는 선언이에요. 아,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 네,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의지에서부터 창조되는 에너지라는 거죠. 와, 그러니까 희망이 있냐 없냐는 내 상황 탓이 아니라 내 선택의 문제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나는 여기서 출발하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 제로 상태에서 희망이 탁 하고 생겨난다는 의미로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바로 다음 구절이 희망은 출발점, 행동은 목적지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 연결이 되네요. 네, 희망이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목적지로 우리를 데려다줄 시동장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시동장치요. 네, 아무리 좋은 차도 시동을 걸지 않으면 그냥 쇳덩어리잖아요. 언젠가 좋아지겠지 하고 막연히 기다리는 건 시동 끈 차에 그냥 앉아있는 것과 같죠. 희망은 지금 출발하겠다고 결심하며 키를 돌리는 행위, 바로 그 자체라는 겁니다. 시동장치라니 비유가 아주 명쾌하네요. 근데 그렇게 의지를 걷고 시동을 걸었는데 막상 출발하자마자 비포장도로를 만나거나 타이어에 펑크가 나면 어떡하죠? 하하, 그렇죠. 결심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을 텐데요. 시에서도 그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죠. 물론입니다. 이 시는 결코 현실을 외면하지 않아요. 인생의 길은 여전히 구불구불하고 파도는 예고 없이 높아진다고 분명히 말해줘. 네, 심지어 실수는 반복될 수 있다고까지 합니다. 바로 여기서 이 시의 진짜 힘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실수를 대하는 태도에서요. 맞아요. 보통 실수를 하면 아,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멈추라는 경고등처럼 느껴지는데 시의 표현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실수는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방향을 조정하라는 조용한 요청이라고요. 네, 조용한 요청이라니 실패에 대한 정말 따뜻한 시선 아닌가요? 그렇죠. 시끄러운 사이렌이 아니라 옆에서 나지막이 속삭여주는 조언 같은 거죠. 이건 뭐랄까 요리를 배울 때랑 비슷해요. 레시피대로 했는데 음식이 너무 짜요. 그때 난 요리에 재능이 없어 라며 포기하는 게 일반적인 반응이라면 네, 대부분 그렇죠. 이 시가 말하는 태도는 아, 다음에 소금을 절반만 넣어야겠다 고 데우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방향을 조정하라는 요청에 응답하는 방식이죠. 그렇게 방향을 수정해서 다시 나아가는 힘. 그게 바로 회복력이겠네요. 맞습니다. 시에서도 바로 이어서 회복력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오늘도 다시 일어서겠다는 아침의 선택이라고 정의하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성장 마인드셋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아, 성장 마인드셋이요? 네, 지능이나 재능은 타고나서 고정된 게 아니라
노력과 선택을 통해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거든요. 시인은 그 개념을 아침의 선택이라는 정말 아름다운 은유로 표현한 거예요. 회복력은 무슨 초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어제 넘어졌더라도 오늘 아침에 다시 신발끈을 묶기로 결심하는 거. 아, 그런 아주 작고 평범한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희망도 결심이라는 선택이고 회복력도 일어서겠다는 선택이라는 점에서 완전히 같은 맥락이군요. 맞습니다. 선택의 연속이죠. 그리고 그런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요. 잠깐만요. 거기서 또 한 번 시가 뭐랄까 뒤통수를 탁 치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 말씀이시죠? 보통 우리는 고난이나 역경을 폭풍에 비유하면서 이겨내면 더 강해진다고 믿잖아요. 네, 그쵸. What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 이런 말도 있고요. 맞아요. 그런데 시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폭풍을 지나며 우리는 더 강해지지 않는다. 대신 바람을 읽는 법을 배운다. 아, 그 구절. 강해지는 게 아니라니요. 이건 좀 충격적인데요. 저도 이 구절에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이게 강인함에 대한 우리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훨씬 더 성숙한 통찰이에요. 성숙한 통찰이요?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강함은 고통을 묵묵히 견뎌내면서 생기는 굳은 살, 일종의 맷집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버티는 힘. 하지만 그런 식의 단단함은 더 큰 충격에 그냥 부서져 버릴 수도 있죠. 그럼 시가 말하는 진정한 강함은 뭔가요? 바람을 읽는 법을 배운다는 게 무슨 뜻이죠? 무조건 버티고 맞서는 게 아니라 상황의 흐름을 파악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진짜 강함이라는 뜻입니다. 지혜요? 서핑을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실력 없는 서퍼는 파도에 맞서 싸우려다 물만 먹죠. 아, 네. 하지만 노련한 서퍼는 파도의 힘과 방향을 읽고 그 흐름에 몸을 맡겨서 오히려 파도를 타고 나아가잖아요. 그게 바로 바람을 읽는 법입니다. 와, 폭풍의 경험은 우리를 무쇠처럼 단단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노련한 항해사나 서퍼처럼 지혜롭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죠. 와, 맷집이 아니라 지혜라니 관점을 바꾸니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버티는 힘이 아니라 흐름을 타는 능력이라 훨씬 더 매력적인 강함인데요. 그렇죠. 그렇게 희망을 선택하고 실패를 통해 회복하고 폭풍 속에서 지혜를 얻은 나에게로 시의 초점이 완전히 옮겨옵니다. 네, 후반부로 갈수록 즉 이 시를 읽는 청취자 당신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죠. 맞아요. 기적은 네가 걷기 시작할 때 발밑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이 구절은 정말 아름다워서 몇 번을 다시 읽었어요. 기적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나의 걸음이라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이 기적의 전제 조건이라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탁월한 표현이죠. 내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내 발이 닿는 바로 그 땅에서 꽃이 피어난다는 이미지, 행동의 중요성을 이보다 더 아름답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바로 다음 구절에서 정점을 찍는 것 같아요. 어떤 구절이죠? 보이지 않는 힘이 너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네가 보이지 않는 힘을 움직인다. 이건 정말 대단한 선언 아닌가요? 그렇죠. 보통 운명이나 거대한 사회적 흐름 같은 보이지 않는 힘에 우리가 끌려다닌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고 말하니까요. 주체와 객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죠. 심리학의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아, 들어봤어요. 자신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인데 이 구절은 그 자기 효능감을 극한까지 밀어붙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극한까지요? 네. 내가 희망을 선택하고 행동을 시작할 때 운명의 수레바퀴나 주변 환경 같은 보이지 않는 힘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주체성에 대한 정말 강력한 믿음이 담겨 있죠. 그 믿음이 있으니까 희망이 있으면 불가능은 아직이 되고 모든 아직은 지금의 옷을 입는다는 말도 가능해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아직의 상태로 바꾸는 게 희망의 역할이고 네. 그리고 그 아직을 지금의 현실로 만드는 게 바로 행동의 역할이라는 거죠. 와, 희망은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고 행동은 그 문을 열고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행위 그 자체네요. 맞습니다. 가능성의 세계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걸 현실의 세계로 구현해내는 힘. 그것이 바로 행동의 가치라고 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 시의 흐름이 정말 명확하게 보이네요. 내면의 작은 결심에서 시작해서 행동하고 실패를 통해 배우고 마침내 나를 둘러싼 세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요. 네, 그래서 시의 마지막은 이렇게 귀결됩니다. 네 손이 닿는 곳마다 새로운 길이 열리고
네가 머무는 순간마다 세상은 네 꿈을 닮아간다. 아, 나의 행동이 단순히 개인적인 목표 달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 자체를 변화시키는 창조적인 힘을 갖게 된다는 거죠.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네요. 내 한 걸음이 발밑에 꽃을 피우는 것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내 손길이 없던 길을 만들고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세상이 내 꿈의 모습으로 바뀐다니. 그렇죠. 거의 세상을 창조하는 주체로서의 나를 선언하는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처음 희망이라는 작은 씨앗에서 시작했잖아요. 그 씨앗이 행동이라는 줄기를 낳고 실패와 회국력이라는 비바람을 맞으며 지혜라는 잎을 틔웠죠. 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대한 꽃을 피우는 그 모든 과정을 이 짧은 시 한 편이 완벽한 서사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메시지를 계속 다른 옷을 입혀서 들려준 셈이네요. 꿈은 기다리는 사람의 몫이 아니라 희망을 선택하고 꾸준히 행동하는 사람의 몫이라는 것. 네. 그래서 마지막 구절, 꿈은 기다림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루어진다가 이 모든 여정의 마침표를 완벽하게 찍어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시는 희망이란 막연히 품고 기다리는 감정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출발하겠다고 결심하는 능동적인 선택이라고 정의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선택을 동력으로 내딛는 행동이 기적을 만들고요. 그 과정에서 만나는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더 나은 길을 찾으라는 조용한 요청이 되죠. 거친 폭풍을 겪으며 우리가 얻는 건 단단한 맷집이 아니라 상황의 흐름을 읽어내는 유연한 지혜였고요. 맞습니다. 결국 이 시는 청취자분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이 바로 운명 같은 보이지 않는 힘을 움직이는 주체이며 당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 세상을 당신의 꿈과 닮게 만들어가고 있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구절 하나를 다시 끄집어내고 싶습니다. 어떤 구절인가요? 시 중간에 이런 구절이 있었죠. 희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오늘 내디딜 한 걸음을 정하고 그 다음 걸음을 미리 책임지는 일. 아, 네, 있었어요. 다른 구절들이 희망의 성격이나 역할을 설명했다면 이 구절은 희망을 하나의 구체적인 행위이자 심지어 책임감으로까지 정의하고 있어요. 희망이? 책임감이라니. 보통 희망은 좀 가볍고 긍정적인 느낌인데 책임감은 꽤 무거운 단어잖아요. 둘이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곱씹어보면 오늘 내가 무엇을 할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 그리고 그 행동이 낳을 내일의 결과까지 내가 감당하겠다는 약속. 아, 그게 바로 이 시가 말하는 행동하는 희망의 진정 모습 아닐까요?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아주 현실적이고 무게감 있는 태도인 거죠. 청취자에게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에 대한 마지막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시의 말처럼 희망이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다음 걸음에 대한 책임이라면 당신의 꿈을 향해 오늘 당신이 기꺼이 책임져야 할 단 하나의 걸음은 무엇인가요?